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특별법이 12월 22일이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특별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계략이라고 우기려고 합니까? 여당의 텃밭에서조차 59%의 국민이 찬성하고 계신데 어떻게 계략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수사 포기 수준의 봐주기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호위부사를 자처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만 주는 검찰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는 검찰이 공정한 검찰입니까? 제 식구만 눈 감는 공정과 상식은 국민 기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찰이라면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제 곧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일 못지않게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일가를 치해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일 텐데요.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고 김진우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이정화 부장검사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진우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당시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해 불송치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진우 대표에 대한 수사조차 봐주기로 점철되어 왔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김건희 일가 호위검사 역할을 한 이정화 검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고 대표 사례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봐주기 부실 수사의 주역이 이정화 부장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2년 4월 1일, 22년 4월 14일, 22년 10월 4일 총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이정화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 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에서 10월까지 6, 7개월가량 지연되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이 반복적으로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고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사회에 걸친 압수수색 청구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반려와 휴대폰 제외 후 영장 신청 등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맡아 김건희 일가 방탄 수사를 해준 김정화 검사, 김진우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 검사가 호위검사 역할을 수행한 뒤 인사상 이익을 본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놀랍게도 이정화 검사는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다가 돌연 내부 폭로에 나섰는데요.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이 짜고 벌인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 이 사건은 특정인을 공작으로 음해해 제거하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총장 징계 사유에 검언유착 의혹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검사가 바로 이정화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위기의 순간 느닷없이 흑기사가 등장한 거죠. 제보자 X로 불리는 이철전 신라젠 대주주 측 인사는 지난 2월 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이미 MBC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걸 당시 수사팀이 은폐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MBC와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짜고 벌인 권언유착이라는 반대 증언을 한 겁니다. 이자가 바로 이정화 검사였던 거죠. 또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박은정 당시 감찰 담당관의 지시로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는 윤석열 살리기에 적극 나섰던 친윤 검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대전지검 평검사였던 이정화 검사는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1년 만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데요. 이정화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권에선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건데요.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인 겁니다.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데요. 어디 이정화 검사뿐일까요? 이 정권에 부역하며 기생하는 검사들이 말이죠. 이 정권이 끝나는 날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그리고 두고두고 역사에 그 이름을 치욕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 반출 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여 대에 달합니다. 만약에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 비용 산정 보고서에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 매립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공소장에는 이 막대한 양의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평군이 토지 구입 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ND가 신고한 토지 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성교 양평군수 간에 유착관계 관련 의혹이 있었으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 간의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된 바 없습니다. 김준우에 대한 휴대폰만 압수수색했어도 유착 의혹에 대해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데도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고 우길 것입니까? 대책위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고 누군가를 유죄로도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정화 검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이유도 이렇게 막강한 국가 권력이 더욱 책임있게 쓰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유권무죄, 강약 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